안녕하십니까. 퀀트킹입니다. 자, 오늘 2020년 12월 말일자 업데이트 추가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백테스트 내 오늘의 종목입니다. 이 오늘의 종목은 거래 대금을 기본적으로 0 이상으로 자동 적용이 되고 있고요. 백테스트를 가정하면 빨간색 적용 항목들, 여기는 대부분이 실적 발표가 되면 바뀝니다. 퍼나 PBR, 이런 ROE, 이런 것들이 실적 발표가 되면 바로 바뀌게끔 적용이 되어 있고요. 하지만 여기 빨간색 적용 항목 중 성장성과 재무제표 쪽에 분기에 해당되는 이 내용들은 실적 발표가 약 80% 이상이 되었을 때만 발표 분기가 적용이 되도록 해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분기 매출액 증가율이 YOY가 11년 15일 날 예를 들면 모든 기업들이 실적을 전자공시에 업로드했다라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 영업일 후에 3분기 YOY로 적용이 됩니다. 만약 11월 14일 날 했다, 혹은 11월 15일 날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 YOY의 기준은 2분기가 되는 거고요. 1영업일 후, 1영업일 후가 17일이 될 수도 있고 18일이 될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1영업일 후에 이 날짜가 16일이다 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16일 밤 자료부터는 3분기 YOY가 자동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동이에요. 또한 전분기 매출액 증가율 YOY는 11월 15일 실적 발표를 기준으로 해서 1영업일 후, 예를 들면 1영업일 후가 똑같이 16일이다 라고 가정하면 16일 밤자료에는 전분기가 2분기가 적용이 되는 거고요. 만약 11월 13일 날 했다, 혹은 11월 14일 날 했다 라고 하면 1분기가 전분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자동으로 되게끔 해둔 거예요. 그리고 분기 매출액 값 보면 11월 15일 날 마찬가지 실적 발표일을 기준으로 해서 1영업일 후에 3분기 YOY가 적용이 되고요. 전분기 매출액 값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영업일 후부터 2분기가 적용이 되게끔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했냐? 퍼나 PBR, 퍼를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1, 2, 3, 4분기의 합에 대한 지배주주 순이익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연간 개념이에요. 하지만 여기 분기라는 부분은 한 분기를 기준으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실적 발표가 80% 이상, 여기서 80% 이상 됐다라고 가정하면 거의 15일 날 상당수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발표를 하기 때문에 무조건 1영업일 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기준점을 정하고 그 기준점이 전이냐 후냐에 따라서 2분기가 적용이 되느냐 혹은 3분기가 적용이 되느냐, 이 분기를 기준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실적 발표 시 예를 들면 밸류 값 딱 하면 빨간색 다 표시 나오고요. 그리고 성장성도 빨간색이 표시 나옵니다. 하지만 성장성 중에서 이 분기가 들어가 있는 단어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단어들은 연간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이 특정한 분기 시점이 지났을 때 실적 발표가 완료가 됐다라고 인정이 되었을 시점에서만 그 분기를 인정을 한다라는, 그래서 11월 15일 날 실적 발표가 되면 16일 날 밤자료, 16일이 1영업일이라고 가정하고 16일 밤자료에 이 분기가 3분기 매출액 증가율인 거죠. 전분기는 2분기 매출액 증가율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작동이 되게 만들었다. 이것 때문에 제가 3일 동안 밤에 잠도 못 자고 아이디어를 짰습니다. 어쨌든 요게 완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백테스트 클릭을 누르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서 기존의 히스토리까지는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전달 11월 말자 기준으로 어떤 종목 사야 되는지 나왔는데 드디어 오늘의 종목을 넣어두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만 보시면 돼요. 퀀트 데이터에서 따로 작업하실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게 첫 번째 업데이트 사항입니다. 두 번째 업데이트 사항을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업데이트. 기타 옵션에 관리 종목을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 클릭을 누르면 체크박스가 되면 포함한다는 거고, 이거는 체크박스가 해제가 되면 관리 종목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관리 종목은 백테스트에도 적용이 되고, 그리고 오늘의 종목에도 적용이 됩니다. 히스토리에서도 볼 수 있고, 오늘의 종목에도 관리 종목을 넣냐, 뺐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관리 종목을 이 체크박스를 해제를 하시고 테스트를 하시고 실제 종목을 매수하실 때도 해제가 되어 있는, 즉 관리 종목이 제외되어 있는 회사들을 매수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백테스트 내 신저가, 여기 보면 신고가율이 있고 신저가율이 있습니다. 신고가율은 100에 가까워지면 신고가고 100이라는 것은 신고가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저가율은 0에 가까워지면, 즉 신저가율이 0이라고 하면 오늘 주가가 최근 1년 동안 신저가다라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백테스트를 했을 때 값이 0인 경우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신저가를 넣었을 때. 볼까요? 낮은 순서로 10점을 예를 들면 넣었어요. 그런데 이 10점을 넣었지만 0의 값은 제외가 되었는데 이제 0의 값을 포함하는 실질적인 신저가가 되는 것을 포함하게끔 로직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백테스트 내 해외 본사, 기존에 중국 기업으로 체크가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해외 본사였거든요. 해외 본사가 있는 애들 체크박스 이렇게 이걸로 변경하였고요. 그리고 성장성이라는 부분에 문구가 하나 이렇게 잘못된 게 있어서 그 부분도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메인 창 버튼 종료를 누를 때 종료하시겠습니까? 라는 것이 뜨게끔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가 이제 7번인데 매달 우리가 업데이트를 할 때 그 카페를 들어가서 다운을 받거나 그 버튼을 눌러야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고 나면 그 파일 내에 이제 적용이 돼서 2021년 1월 말 업데이트부터는 업데이트 이제 그 퀀트킹 화면을 켜고 나면 거기에서 자동 업데이트가 되게끔, 거기서 그냥 자동 업데이트라고 하면 이제 화면이 거기서 자동으로 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 누르면 업데이트가 되게끔, 따로 카페를 가서 다운을 받거나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되게끔 하는 것을 이번에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 말 업데이트까지만 하시면 그 부분이 이제 2021년 1월부터는 자동으로 적용이 되게끔 로직을 짜두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머가 굉장히 많은 피와 땀을 흘렸고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노력해준 우리 프로그래머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